저번에 정리했던 거 복기 좀 해볼까? 자,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였어요? 아, 왜 그래? 정의. 이거 백지 시험을 봐야 되나? 왜 정의들을 안 외우시지? 정의. 야, 정의 외워야 돼. 정의 안 외우면 니네 안 늘어. 아, 제발 나 백지 시험 보게 하지 마. 아닌가? 그런 것까지 강제로 해줘야 되나? 그런가? 중학생 친구들은 그것도 강제성을 좀 가져야 할까? 정의는 외우셔야 돼. 정의 안 외우면 하는 이유가 없는데.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에요. 그냥 뭐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가 아니라 정의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익혀지더라는 성질들이랑 공식들이 그런 거고, 정의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성질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랑, 뭐, 한번 성질은 그때 한 3가지 했던 것 같은데, 뭐 있을까? 성질들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 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자, 요거는 하다 보면 될 거고, 이거는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반대로 여기 밑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면 역으로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치? 자, 그리고 임의의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요거고, 정의니까. 그럼 평행사변형 이후에 나오는, 요 뒤에 나오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뭐야? 다 평행사변형보다 윗단계에 있는 애들이라서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을 모두 다 어떻다고? 만족하고 있다고. 그냥 깔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직사각형 정의에는 뭐가 없어요? 평행이란 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왜? 이걸 깔고 있는 거거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려면 90도일 수밖에 없고 90도이면 당연히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에서 평행하다는 말을 언급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부 다 평행사변형보다 윗단계에 있는 녀석들이라서 이거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질 하나 더 있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라는 것까지 들어가 줘야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 뭐야?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90도로. 그리고 대변의 길이 같아요. 가로끼리 같고 세로끼리 같고. 맞지? 그리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 그리고 평행이야. 맞지? 대각선 서로 이등분? 맞죠? 네. 요거 깔고 가는 거고 대신에 대각의 크기가 같다 해서 뭐야? 그 대각이 90도로 같은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야? 그 대각이 90도가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이 붙으면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냥 그 뒤에 좀 가가지고 마름모? 자, 마름모는 뭐야? 내변의 길이 같은 거야. 자, 마름모도 이거 다 만족해요. 만족하는데 마름모는 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근데 뭐야? 네 개가 전부 다 같다.가 붙으면 마름모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각의 크기가 같아. 근데 얼마로? 90도로 4개의 대각이 다 같으면 직사각형 되는 거고. 자, 마름모는 뭐야? 여기에서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원래 두 쌍의 대변끼리 길이가 얘끼리 같고 얘끼리 같은 게 평행사변형인데 이게 가로와 세로가 같아버리면 그게 마름모 되는 거라. 그럼 정사각형은 이거 두 개 다 들어있으면 정사각형. 맞지? 네,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윗단계라는 겁니다. 마름모랑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 전부 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이게 붙어야 되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게 붙어야 되고. 그럼 봐봐. 마름모는 그럼 이거잖아. 마름모에서 그럼 정사각형이 되려면 얘가 추가되면 되고요.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얘가 추가되면 되고요.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평행사변형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뒤에가 그냥 편해. 그냥 다 같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조건은 요게 추가가 돼야 된다 이거인 거고. 자, 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요게 붙으면 직사각형의 정의를 만족해서 같은데 또 직사각형 고유의 성질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인데 이 이등분한 녀석들이 서로 뭐예요? 다 같지. 그치? 그게 추가되는 거고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돼. 근데 또 마름모의 성질이 또 뭐 있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인데 무슨 이등분이야? 수직 이등분이에요. 그쵸? 그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써놓은 요 내용들은 그냥 평행사변형 딱 했을 때 주르륵 나와야 뒤에 다른 도형들 할 때 쉽다고. 근데 정의부터 안 나오면 어떡해. 성질은 그렇다 치고 정의는 나와야지.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거야. 별게 없어요. 직사각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가 뭐야? 성질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인데 그 이등분 한 것끼리 서로 길이가 뭐다? 같다. 대각선끼리 길이가 같으니까 뭐 그거 추가되는 거밖에 없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거 90도 아니면 아까 말한 대각선이 이등분 된 것끼리가 서로 같다 라는 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 요거 두 개밖에 없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됐을 때. 그지? 자, 그리고 그 뒤에 마름모는 어때?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요거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1번 조건에서 4변이 같든가 아니면 4번 조건에서 이등분이 수직 이등분이 되거나 그러면 마름모인 거예요. 정사각형은 그거 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정사각형은 뭐야? 내각도 같아야 되고 내 변도 같아야 돼. 근데 직사각형에서 발전했으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하고 그 대각선끼리가 서로 여기 길이가 같다야. 근데 마름모까지도 추가가 되니까 뭐야? 아, 수직 이등분선까지 추가가 돼서 수직 이등분이면서 길이가 4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얘도 만족하면 되고 요거 2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든가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 하면서 그것끼리 길이가 같든가 그렇게가 추가되면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까지 가는 겁니다. 조건들이 그렇게 추가가 되면.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포맷이라서 그냥 요 평행사변형에 대한 요 포맷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 나머지가 다 뭐야? 여기에서 추가거든. 알겠지? 응. 자, 그리고 뒤에 좀 더 가면 그래서 요 사다리꼴이 나중에 나오는 건데 자, 사다리꼴은 이것보다 밑에 단계입니다. 맞죠?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2쌍의 대변이 평행인데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입니다. 한 쌍. 윗, 아래. 뭐 이렇게 한 쌍만 평행해주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등변 사다리꼴 나오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 할 때, 이등변 할 때도, 이등변 삼각형 할 때 등변도 같은 말이잖아. 이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자, 등변 사다리꼴 할 때 알면 좋은 게 그냥 이등변 삼각형 자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하게 자른 거. 그래서 성질들이 어떻게 돼? 이등변 삼각형이랑 똑같아. 양끝각이 같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게 수직 이등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연장해갖고 이등변 삼각형 만든 다음에 이렇게 떨구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좀 편할 겁니다. 등변 사다리꼴.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도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거 말고는 딱히 할 거 없어요. 여기 길이 같고 대각선끼리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양끝각 같고 그게 끝. 그래서 지금 사다리꼴만 별도로 툭 튀어나와 있는 게 평행사변형부터 정사각형까지는 이 포맷이 딱 있어갖고 여기에서 추가하면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얘기가 가능한데 사다리꼴은 딱 그냥 요 몇 가지 외에는 별다르게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따로 툭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도.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일 때만 조금 얘기할 게 있지 임의의 사다리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규칙이나 성질이라고 할 만큼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할 게 별로 없으니까 따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저 포맷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몇 쪽이야? 52쪽에 그래서 이 포맷을 익히는 방법이 뭐 한 크게 보면 2가지일 건데 그냥 평행사변형 요거 안 다음에 추가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그림에 대한 도식화를 그냥 머릿속에 때려 박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요 임의의 사각형이 있을 때 임의의 사각형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각형의 정의가 뭐야? 그냥 사각형. 다시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언제부터 그게 정이었어? 왜? 저번에 했잖아. 그 변에 조금 고급진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각과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를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럼 사각형은? 내각과 선분. 자, 그 조건만 있으면 사각형 되고, 근데 이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추가되면 사다리꼴이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추가되면 평행 사변형인 거고, 여기에서 뭐야? 요 내각이 직각이거나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거나 하면 직사각형 넘어가는 거고, 변끼리, 내변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붙으면 마름모 가는 거고. 근데 요 두 조건이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 정사각형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근데 나는 그림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붙이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내 그림으로 아시든 이걸로 아시든 상관은 없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 저거 가지고 수능까지 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첫 번째 얘기죠. 나머지는 그냥 그려보면 보여요. 그냥 그려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 임의의 사각형에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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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연결해서 그었을 때 제가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림을 내가 임의로 그려봐도. 그래서 저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증명은 내가 뒤에 닮음 가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닮음 가서. 어차피 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 나한테 어떤 사각형을 주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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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잡아서 이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평행사변형부터 스타트라고. 그러니까 요 포맷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임의의 사각형 중점 이으면 평행사변형 나온다. 저게 되게 중요한 얘기다. 아직 증명을 보여주기 전이니까 저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요까지는 크게 뭐가 없고, 자,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도 평행선 할 때 이미 했던 얘기들이라, 자,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내가 만약에 백지 시험을 본다, 이런 거 쓰라고 할 겁니다. 못 쓰면 쓸 때까지. 그러기 싫으면 외워 잘. 정의. 자, 평행선 요렇게 있을 때 그냥 요 두 선이 평행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직 길이는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변을 뭔가를 잡았어.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을 어떻게 가든 높이가 동일하니까 넓이는 다 같아요. 그치?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밑변을 요만큼을 잡은 것과 요만큼을 잡은 거 요렇게 삼각형을 올려버리면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는 어떻게 돼? 높이가 어차피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와 같다 라는 넓이 개념이 추가되죠. 자, 그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 정리하고 지나가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넓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수직인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식이 문제의 흐름이다 라고 했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 평행선 배웠으니까 추가되는 게 이제 평행일 경우 넓이가 나오면 b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밖에 없어요. 수직인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이제는 평행선이 추가되면서 뭐야? 비율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것도 결국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야. 근데 세로가 고정이니까 가로 길이 따라서 넓이가 달라진다고. 맞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또 가로 곱하기 세로야. 따지고 보면. 맞죠?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방금 한 얘기가 이거예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넓이 b는 밑변 b랑 같다. 끝. 그러면 끝이야. 별거 없죠? 숙제 많을 것 같아요. 숙제는 많지. 그러니까 여기가 2-2가 얘들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별게 없어. 그쵸?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뭐 별 대단한 거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열심히 내시네요. 맞아. 그건 근데 맞아. 외심 내심 맞아, 중요해. 맞네. 외심 내심 했네. 아직 무게중심 안 해갖고 내가 잊어버렸어. 맞아. 외심 내심 중요해. 그건 별거 맞아. 그거 말고. 걔 빼고 없죠. 걔 빼고 나머지가 뭐냐면 다 정의 문제. 이 문제 다 틀리는데.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안 돼. 진짜 내가 그냥 수학 잘하고 싶잖아. 아니면 수학 쉽게 하고 싶잖아. 응? 그러면 정의를 외우면 돼요. 얘들 진짜 뻥 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 풀면 풀수록,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풀이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풀이가 긴 게 없어. 그렇지 않아? 내가 여기다가 반 페이지 넘어가는 거 쓴 적 있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풀이도 내가 막 뭐 설명해 주려고 덧붙여서 그렇지, 사실상 그냥 한 반줄, 한 두세 줄 쓰면 답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뭐 별다른 공식이나 스킬 쓰는 거 본 적 있어? 딱 하나 있어. 뭐? 잘라서 밖에다 붙이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알려줄 땐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그죠? 그 외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무슨 뭐 특별한 뭔가의 스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그런 거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대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정의야, 정의. 쉽게 풀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권고하거나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야. 아니, 이상하잖아. 영어 단어를 안 외우고 자꾸 왜 영어를 해석을 하려고 하냐고. 영어 학원 가서 영단어 공부하잖아. 근데 수학하면서 왜 정의는 안 외워? 이상하다니까? 정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잖아. 순수하게 내 입장에서 보잖아. 정의를 모르는데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고 있는 거야? 뭘 가지고 풀고 있는 거야, 대체? 신기한 거야. 진짜 신기한 거야. 한글을 모르는데 신문 읽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어떻게 돼? 이상하지 않아? 수학에서는 이상한 걸 못 느끼겠어요. 아니,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쭉 보잖아? 그러면 그냥 답을 구하는 과정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는 거야, 이상하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풀더라라고 외워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아니, 궁극적으로
이 단원을 끝냈을 때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얘기들은 정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윗단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상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의를 모르는데 문제를 풀고 있다? 그거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풀었을 때 그걸 제대로 풀었을 거라고 생각도 안 들어, 나는. 그냥, 뭐가 있을까? 금요일에 와요? 안 와요. 이번 주? 네. 이번 주 안 오지. 어차피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개념 한 통을 좀 해줘야 그림이 수월하겠지.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BO 길이가 이거고 OD 길이가 이거다. AC 길이 구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직사각형에서 나오는 성질들이 뭐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지. 아는데요? 그렇잖아. 아니까 푸는 거잖아. 그지? 아니까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 봐도 대충 같아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어야 되거든. 아니까 풀리는 거거든. 방정식의 정의 뭐게? 뭐래요? 뭐라는데요? 뭐라는데? X와 Y로 첨가 이미지를 구해. 그러니까 이제 봐봐. 그게 안 나오잖아. 방정식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방정식 정의를 모르잖아. 그러면 뭐 x를 열심히 구하긴 하거든. 근데 그게 뭐 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 그 x가 뭔데? 정답. 뭘 물어봤는데? X로 물어봤겠죠? 응? 아니. 방정식 문제에서 x 구하라고 안 해요. 그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방정식 문제에서 x를 구하시오라고 안 해. 근이란 말도 방정식에서는 안 나와요. 그 그래프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방정식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방정식을 푸시오.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는 게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거야? 해를 구하는 거야. 해가 뭔데? 음. 해가 뭐야? 방정식에서. 해. 무슨 가? 나온다. 뭘 했는데 나오는가? 플러스 그러니까 뭘 푸냐고 대체. 방정식. 그러니까 그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해를 구하는 거야. 해가 뭐냐니까. 그래서 해를 구할 거라면 해가 뭐냐니까. 뭔지 알아야 구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신기한 거야. 너네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대체?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해서 나온 이 결론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어려우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1차 방정식 때 열심히 해놓고는 2차 방정식 하러 가서 방정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뭔가 이게 다른 애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둘 다 방정식이잖아. 그럼 같은 거거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 값이 얼마게? 0 마이너스 1 이거 얼마에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왜 마이너스 1이야? 곱하기 하고 왜 곱하기를 먼저 하는데? 사칙연산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한다고 배웠지. 그치? 왜? 문제집에 그렇게 써있던데요. 안 궁금했어요, 한 번도? 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문자화식 했을 때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문자화식에서 항을 구분 짓는 기준이 뭐였게? 항. 미지수 그럼 미주수 없으면 항 아니야? 항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항이 뭐예요? 항? 항의 정의.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하고 있냐고.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다항식의 계산인데 항을 모르는데 계산을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항이 뭔지를 모르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얘가 왜 계산이 안 되냐고. 뭐예요? 이게 왜 하나로 안 합쳐지냐는 얘기지. 미지수가 달라서 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얘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 얘는 왜 안 되고 얘는 돼? 빼기여서 그러니까 맞춘 거 아니에요? 빼기고 곱하기여서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고. 있어요? 기준이? 응, 항의 정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항이 뭐냐니까? 항이 뭘까? 1-1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수학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 못 풀어도 돼. 아니, 이걸 정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푸냐니까. 난 너무 신기해, 진짜로. 문자 또는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걸 항이라고 합니다.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리고 문자와 숫자가 아니야. 문자 또는 숫자야. 그러니까 이거 5월이잖아.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된다 아니야. 문자 또는 숫자니까 문자만 있어도 하나의 항이고요. 숫자만 있어도 하나의 항인 거예요. 둘 다 있어도 하나의 항인데 그걸 구분 짓는 기준이 어디 있다고? 곱으로 있어야 하나의 항이라고. 곱하기니까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빼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항의 정의가 이렇거든. 그래서 항을 구분 지을 때 뭘로 구분 지어? 덧셈 뺄셈 갖고 구분을 짓죠. 이거 항 한 개, 이거 항 한 개. 그래서 여긴 항이 몇 개야? 2개인 거고 이거는 뭐야? 항 2개야? 아니 1개야. 왜? 다 곱하기거든. 자, 그럼 다시 가볼게. 여기에서 항이 몇 개게? 3개 항이 3개죠.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예요.
왜 곱하기 먼저 하냐? 사칙연산의 규칙이 그래요. 아니, 이게 하나의 항이니까. 얘가 하나인 거야, 하나.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돼? 곱하기 나누기를 사칙연산에서 아니야,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아, 이 개념이 아니야. 곱하기로 있으니까 얘가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알려줘요? 아쉽게도 항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오케이, 사칙연산 처음 배울 때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나누기 먼저 하는 거야. 초등학생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단 배우는 거 오케이. 근데 1-1 할 때 이거를 했었어야 돼. 만약 이걸 안 가르쳐 줬다?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줬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본인들 몫이고. 그지? 근데 이 얘기 처음 들어봤다? 1-1 허투루 배운 거고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너네들이 계산하고 수학 문제 풀고 할 때 정확히 근거를 갖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무 신기하다니까. 애들이 방정식이 뭔지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계산을 막 해. 그래서 방정식 정의가 뭐예요? 방정식이요? 다항식의 정의부터 가볼까요? 항이 여러 개 있는데 다항식 아니에요? 오! 자, 오케이. 다항식의 기준. 자, 다항식의 정의. 항이 여러 개야. 오케이. 좋아, 말 잘했어요. 여러 개의 기준이 몇 개요? 한 개 이상. 여러 개의 기준. 한 개 이상. 2개부터야, 1개부터야, 3개부터야? 한 개. 왜? 다항식이 한도 포함되니까. 여기 붙여. 자, 그러면 내가 요거 물어볼게요. 단항식은요? 단항식의 정의는 뭔데요? 항이 한 개. 오, 이거 항이 한 개야. 항이 한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요. 단항식이라고요. 다항식 항이 여러 개?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야? 네. 무서워요. 아니야. 얘기해봐.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에요. 자,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이상한 블로그 같은데 내가 진짜 실제로 봤어. 누가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두 개 이상이라는데요? 실제로 무슨 수학 블로그였거든? 거기에 2개 이상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은 다르다라고 해놓은 거야. 야, 그거 미친 소리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진짜 어디 그냥 지나가는 뭐 그냥 유튜브 댓글창에 그렇게 써있으면 그냥 웃고 말겠거든? 근데 무슨 수학 블로그에 그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갖고, 와, 이건 뭔 개소리지? 근데 진짜 그거 보고 만약에 2개 이상으로 알고 있잖아? 그게 5개념인 거야. 그거 큰일 나거든, 진짜로. 큰일 나요. 왜냐면 그거 정의잖아.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얘기거든. 시험 문제 직방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응? 포함되는 거야. 한 개 이상이야, 한 개 이상. 나 진짜 그거 보고 좀 소름 돋았어. 자, 그러면 다항식은 이런 건데, 자, 이거 항이 몇 개라고? 4개죠, 4개. 4개예요. 4개인데 항 구분 짓는 기준은 이야기했고요.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니까 다항식이에요. 등호 없어도 다항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등호라는 요 기호가 붙는 순간 이건 무슨 식이에요?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 등호가 있는 식. 등식. 응? 자, 근데 2는 2야. 맞는 말이죠? 이건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맞는 말이라고. 항상 맞는 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 참인 거. 그래서 이걸 항등식이라고 해요. 자, 어떤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어. 그치? 곱한 거지. 생략된 거 곱하기예요. 어떤 수를 곱했더니 1이 됐대요. 근데 이 어떤 수가 예를 들어 0이었어. 그럼 뭐가 돼? 결과가? 0은 1이다가 돼.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쵸? 자, 근데 x가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2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1이죠. 1은 1이다. 맞는 말이 됐네? 맞아요? 자, 어떤 특정한 수의 값에 따라서, 임의의 수의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에서 이 등호가 참이 되게 해주는 그때의 미지수 값을 해라고 하고요. 얘를 구하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식 쫙 써놓고 x에 이 말도 있어. 심지어 x에 관한 방정식 뭐뭐뭐뭐 x에 관한 1차 방정식 뭐뭐뭐뭐 2차 방정식 뭐뭐뭐뭐. 자, 이걸 왜 써줘야 되냐면 미지수가 2개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거든? 아무튼 그래. 방정식을 쭉 써주고 나서 이걸 푸시오라고 하면 뭐야? 해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 해는 뭐? 그 등호가 참이 되게 해주는 모든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 그래서 A 더하기 B가 1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하면 뭐 구해야 되는 거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A, B 미지수 값이 하나밖에 없니? 많죠. 근데 많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해인 거지. 참 되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돼 있어야지 이거 풀라고 했을 때, 단 A와 B는 정수.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이거 해를 구하라고? 해는 이걸 참으로 해주는 거니까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고 A가 0이면 B가 1, A가 2면 B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도 그게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의 좀 외우세요. 중학교 과정 다 해봤자 정의 얼마 없어. 내가 그럼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이 진짜로 수학을 어차피 할 거잖아. 수능 볼 때까지 수학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대학을 안 가든가.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상 수학 잘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만 잘하면. 근데 수학을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 실제로. 예, 이런 거야. 수학이 4등급이 딱 떠버리고 나머지가 뭐 3등급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랑 수학이 예를 들어 1 찍고 나머지가 4 나왔다?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요. 이렇게 두 개가. 수학 1등기 훨씬 잘 갑니다. 평균적으로 3점 얼마 나온 것보다 그냥 수학 1 찍고 나머지 4 뜬 게 더 잘 가. 그리고 다른 말로 수학이 1 뜰 정도면은 이미 수학적으로 머리가 좀 이런 것들이 잡혀 있다는 얘기라서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걸 한다고 해서 1등급이 된다? 그건 보장 못해. 근데 1등급인 애들은 이걸 다 알아.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1등급 나온 애들한테 정의 다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근데 정의만 안다고 1등급이 되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겠어, 이게? 기본 소양. 이건 기본 소양으로 갖고 있대. 그거 토대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훈련이 돼야 도달할 수 있는 게 그쪽 영역이라는 거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그냥 아니 뭐 문제만 풀리면 됐지 뭐 이러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4등급 이상 못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그건 팩트로 정해져 있어. 내가 10년 넘게 봐왔고 정의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없고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뭘 알아야 풀 거 아니야. 맞지? 그 처음 보는 문제가 수능에서 무조건 6문제가 나와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규정에, 출제 규정에 정해져 있어. 그럼 요게 어차피 4점짜리 6문제. 다 틀리면 76점. 자, 역대 그냥 찾아봐. 역대 그 수능 쫙 다 뒤져가지고 76점이 커트라인이 어딘지 한번 다 찾아봐요. 거의 대부분 다 4등급 컷입니다. 이게. 물론 어려운 시험은 이게 6문제보다 많아. 우리 때 그랬어. 그래서 우리 때 78점이 1등급이었어. 그냥 역대급 최고 불수능.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수능이 아닌 이상 얼추 이 6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 출제되는 게. 그래서 76점 아니면 72점, 좀 쉬운 수능이면 80점 이 안에서 4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봐보면 알 거야. 원점수 가지고 커트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결국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려면 정의 모르면 손 못 댑니다. 아예. 그러니까 1등급 나온 애들은 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 이거 안다고 1등급 돼?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이걸 다 푸는 1등급 애들은 알아.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정의 좀 외워라. 진짜로. 나랑 대화를 하고 싶잖아. 수학적으로 이렇게 문제 풀 때 내가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고 싶잖아. 난 정의밖에 안 물어봐. 응? 내가 니네한테 공식 물어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수능 보는 날까지도 없을 거예요. 안 중요하거든. 정의만 갖고도 문제가 다 풀리니까. 응? 공식은 그냥 좀 도와줄 뿐이고 연산, 귀찮은 연산들을 좀 도와줄 뿐인 거고. 그래서 연휴 때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연휴 때가 아니라 시간 날 때 1-1부터 개념서 딱 펴놓고 노트에다가 정의들만 좀 옮겨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몇 개 얼마 안 돼 생각보다. 딱 그 정의가 그거 있잖아. 뭐 평행사변형 하면 땡땡 찍고 뭔지 나오는 그런 것들 있지. 그게 정의거든. 그거 다 써봤자 공책 2페이지도 안 나와. 중학교 거 다 써도. 응? 그러니까 좀 그거는 해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뽑아서 줬거든. 근데 뽑아서 줘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숙제는 네 요렇게 해오시면 되겠고요. 개념 한 통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개념은 뭐까지예요? 여러 가지 사각형 끝까지요. 닮은 정가. 닮은 점까지. 화이팅.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일날
한 건 사진 중간에 보내고요. 학원 친구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온갖 그냥 수단으로 보내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다. 하고 사진 딱딱.